안녕하세요. 기업직장인 박자투자입니다. 전에 올렸던 이란을 대공습할 것이다라는 일정에 예측했던 예측 일정에 변경이 생겨서 유튜브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날짜 2026년 4월 15일 저녁 6시 지나가고 있네요. 일단 항공모함 현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항공모함 현황 사이트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26년 3월 23일에 조지 부시 함이 미 동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 엊그제죠. 엊그제 업데이트된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 쪽 희망봉을 향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운 항공모함을 이란 쪽 근해로 추가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홍해 이쪽을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쇼컷으로 홍해 쪽이나 아니면 지중해나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아프리카를 거쳐서 희망봉을 돌아서 지금 이란 근해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약간 음모론인데, 이쪽 스웨즈 쪽에서 몇몇 전쟁 물자 같은 거를 이제 나르다가 그쪽 근처에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란 친이란 쪽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그냥 음모론 중 하나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공격 받았던 사실이 없었더라도 이쪽 근처에 현재 이제 후티 반군의 점점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이게 항공모함 수많은 이제 그 서포트하는 그런 그 분단이 함께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항로를 변경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애초부터 변경했다기보다 애초부터 이런 루트로 계획을 짰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변경을 이렇게 했을 때 원래 같으면은 이번 주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 정도에 그 이란 근해에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속도로 이제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가는 루트로 갔을 때는 다음 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이란 근해 도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현황을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제럴드 알포돔은 수리 다 완료해가지고 지금 지중해에 복귀한 상태이고요. 에브라임 링컨도 지금 아라비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기하면서 봉쇄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도 에브라임 링컨 함이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쟁 물자를 부시함이 일부 나눠주고 이제 협동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함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습 36함들이 이제 지상군을 싣고 또 페르시안 반, 아라비아 한 진입 완료 혹은 도착해서 지금 대기 중인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그런 군사 인원들을 좀 살펴보면은 해병대 병력들이 2200, 2500, 한 거의 5000명 가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상군 상륙을 한다, 안 한다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지상군 상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걸 대비한 그런 보험성 배치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할 계획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 대공습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지상군을 넣던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파견을 보내든지 어쨌든 보험성 준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진짜 공습이 일어날 것인가? 물론 약간 어그로성으로 이런 대공습에 대한 유튜브를 찍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일어나지 않을 작은 확률이더라도 실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피해 기대값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상승분보다 공습이 일어났을 때 하락 기대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사를 보시면은 사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그리고 그쪽 레바논 쪽과 지금 지속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휴전 얘기, 뭐 종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거에 대해 동의할지도 잘 모르겠고 미국의 그런 협상에 순순히 따라줄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재 그 네타냐후의 그런 기소 상황을 보시면은 이런 건 뭐 조금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으실 테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 이번 기회로 이란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산 중단에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란전 거의 끝났다. 뭐 종전 협상 거의 세입 협상이 거의 뭐 임박해 있다. 뭐 이틀 안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이제 트럼프의 말을 신뢰성이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2월 말 공격할 때도 예시를 좀 들어보시면 외교 협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죠. 이란하고. 그러다가 협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 이런 걸 준비하도록 이란을 준비하게 해놓고 이란 수뇌부가 모인 그런 그것도 월요일 그때 아침 9시였나요? 이란 수뇌부가 모여서 회의를 할 그런 시점에 그쪽을 전폭적으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란이 준비하지 못하게 안도를 시켜놓고 공격을 한 상황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2월 초부터 사실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뭐 저는 그때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의 그런 협상안들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들을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객관적인 협상안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정치 상황, 이란 내부, 그다음 미국 내부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지금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해야 이제 미국이 정말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찾아봐야겠죠. 사실 정말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격을 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서포트해야 되는 게 있고 이스라엘은 뭐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나라이고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미국 쪽에 어마어마한 로비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들면서 이스라엘 그쪽 영토에 이제 본인만의 땅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 돈으로 일궈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지독하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런 신념에 따라서 중동을 지금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미국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서포트하기 위한 근거가 공격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중동의 패권, 특히 이제 중동 쪽엔 기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을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고 안정화를 시킬 수 있으면 앞으로의 물가라든지 그런 유가 조정에 있어서도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던 것도 비슷한 영향이죠. 세 번째는 중국 견제죠.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가 중국에다가 이제 그림자 산단을 통해서 기름을 수출하고 있었다는 거는 대부분 아는 사실이실 거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다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이런 쪽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비밀리에 그동안 많이 팔아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기름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막는 그런 수단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그 인도와 유럽을 잇는 그 수출 라인을 막기 위해 수출 라인을 새롭게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이란에 대한 정폭적인 컨트롤 수단이 지금 필요하다. 말씀드려 마치 그것 또한 이제 중국의 견제 수단 중 하나고요.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호르무즈에 막히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 쪽에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요거는 저는 미국 대승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고 이 재정 적자를 녹이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미국한테는 장기적으로 이득일 것이고요. 정치적 위기에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도 있죠. 뭐 아시다시피 아이스와 앱스타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 기업들에 대한 서포트가 있을 수도 있죠. 국방 기업들의 돌아가는 그 로비와 어마어마한 예산들 확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뒤에서 로비스트의 작업들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숏
변동성에 대해 트레이드를 이제 뭐 하고 있다는 그런 음모론들이 좀 돌고 있죠. 물론 뭐 그것도 법무부의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조언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제 굉장히 비율이 작을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음모론적인 것도 많이 생각이 되고 그 실제 공격을 하기 위한 근거에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다 나래비를 세워보고 이것들이 이제 휴전해야 될 이유에 비해서 얼마나 강한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전해야 될 이유는 미국의 유가죠. 유가가 높아지면 이제 당연히 전체적인 물가 인상이 되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기름값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나머지 전체 글로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심지어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도 한번 뭐 그런 좀 정치적 논쟁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란 거는 뭐 대단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리고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뭐 한 반년 앞으로 반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정도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선거를 위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공격해야 될 이유와 휴전해야 될 이유를 살펴봤을 때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격 쪽에 더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휴전해야 될 이유가 보시면은 미국 유가라든지 물가, 국민의 반대, 정치 공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빠르게 공격을 한 이후에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그래서 공격을 하고 빠르게 마무리를 지은 후, 한 5월, 6월부터 전폭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돈 TJ 잔고를 풀어서 미국 증시를 부양시키면은 그러면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재정부가 따로 이제 돈을 풀어서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한 반감을 돈을 풀어서 눌러주고 나머지를 증시 부양하면서 올려주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쟁에서 이겨서 미국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런 보여주는 또 애국 그런 마케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초반에는 외국의 그런 한 나라를 공격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미국에 대한 역시 미국이지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거에 이제 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나. 사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미국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뭐 30% 언저리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지금 좋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을 써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번 역전의 지금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중간 선거를 타겟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주에 이제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는 대부분의 지금 주식을 반 이상 매도했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주 바이오 뭐 이런 경기 민감 주주를 많이 매도했고 코인은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좀 고민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해칭하기 위한 매수 상품으로 뭐 공포지수 관련된 지수라든지 인버스는 아직 안 샀고 유가 관련돼서 이제 저번 유튜브에서도 올려드린 뭐 그런 약간 잡주지만 테마성으로 손익비가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매수를 조금 해칭 형태로 해서 매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해도 어제 오늘 지금 미장 폭장이 그래도 좋았어요. 저번 주부터 저는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런 탄 부분에 대한 이익 부분을 이번 주에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 어떤 확률이 낮지만 크리티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칭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 리스크의 기간이 지난 후에 사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국장이나 특히 반도체 섹터나 전력, 원자력 같은 이제
국가 장기, 방산, 조선 포함해서 그런 장기 산업들에 대한 비중을 다시 많이 늘릴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 일단 소나기를 좀 비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했다고 하지만 항상 전부 다 매도, 전부 다 풀매수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했을 때 상승분을 먹지 못하면 또 포모가 와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고점일 때,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더라도 단기 고점일 때 또 갑자기 풀매수를 해서 그런 스윙 폭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새 포트폴리오에 대한 유튜브를 못 찍고 있는데 이런 좀 위험한 리스크 큰 사건들이 좀 지나가고 나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유튜브를 찍어서 지속적으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